전라남도 구례와 전라북도 남원, 그리고 경상남도의 하동, 산청, 함양. 이렇게 세 궤도에 걸쳐 드넓은 자락을 펼치고 앉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으로 향합니다. 아, 진짜 오, 가슴이 그냥 확 트이는구나. 아, 진짜 절경이다, 절경. 아, 바람도 선선하니 좋고.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 해발 1000m 넘는 줄령이 20개 봉우리 단되는 지리산에 왔습니다. 지리산,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이곳을 찾으면 지혜롭게 변하는 명산 중에 명산이죠. 이곳은요, 밝고 아늑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찾는 이로 하여금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을 느끼게 하는 멋진 도량입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멋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 봅시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절 따라 전설 따라 어서 떠나보세. 지리산을 머리에 이고 섬진강을 허리에 두른 땅, 전라남도 구례. 이곳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경관과 넘치는 곡식, 그리고 넉넉한 인심을 갖고 있어 3대 산미의 고장이라 불려왔는데요. 풍요로운 고장 구례에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불리는 천은사가 있습니다. 지리산 천은사. 야, 제가 왔습니다. 자, 드디어 지리산 천은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천은사를 반겨주는 일주문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쏟아지는 소나무들을 일주문이 떠받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찾는 이로 하여금 호위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에서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정주입니다. 네, 제가 듣자 하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애니메이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어떤 네, 네. 사연이 있나요? 머털도사 혹시 아세요? 머리털 이렇게 뽑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도수를 부리는. 네, 네. 아유, 저 팬이죠. 네. 그거 이제 90년대 머털도사는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셨고요. 저는 2012년도에 새로운 머털도사를 리메이크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제 애니메이션 종사자이기도 했고 네. 불자이기도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국회에서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하면 사찰을 빼놓고 이야기할 그렇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절 따라 전설 따라에서 이 전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행 기대가 됩니다. 이 천은사 의원님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오신 적이 있나요? 처음 왔어요. 어떠신가요? 아니, 우선은 굉장히 넓고요. 뒤에는 산이 있고 또 옆에는 호수가 흐르고 제가 보는 것만으로도 며칠째 사실 마음이 조금 무거운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역시 정화되는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의원님 보시면 지리산 천은사라고 이렇게 현판이 쓰여져 있는데, 이 글씨가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조선시대 명필 중에 한 분이셨던 원교 이광사 선생의 글씨라고 합니다. 어쩐지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현판을 좀 보는 편인데요. 네. 절에 오면 예사롭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물 흐르는 듯한 예.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기세도 느껴지고 예, 그런 기분이 드는데, 본격적으로 함께 천은사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가시죠. 지리산 노고단 아래 가장 밝고 따뜻한 곳에 자리한 천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시대의 창건한 고찰로 고려 시대에 더욱 번성했는데요. 특히 충렬왕 때는 남방 제1선원으로 지정되어 1000명이 넘는 수도승들이 수행하던 남도 제1의 선찰이기도 합니다. 천은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지리산 골짜기에서 발원해 섬진강으로 흐르는 맑은 물이 반깁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지네요. 네. 수홍루라고 멋있네요. 처음부터 다 아시고. 네. 아니 수홍루 혹시 네. 의원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네. 천은사도 물론 유명하지만 천은사 못지않게 이 수홍루, 이 누각이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오면서 그 천사 공부를 했는데 사진으로는 봤어요. 네. 근데 여기가 그 유명한 미스터 선샤인 네. 촬영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뭔가 아담한 듯하면서도 소박한 그러면서도 또 우아한 그런 누각인 것 같은데요. 수홍 그러니까 무지개가 드려져 있다. 뭐 그런 뜻이래요. 네, 실제로 정말 공부 많이 하셨군요. 그럼요.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행자로서 네.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이 누각 주위로 무지개가 탁 뜨는데 그 풍경이 또 일품이라고 하고요.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절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을 뵙기 전에 이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한다 하는 의미로 이 물을 건너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수홍루가 더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네, 건널까요? 우리? 네. 야, 진짜 이 미스터 선샤인. 여기에서 저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였는데 기억이 남아요. 드라마의 배경지가 될 만큼 자연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수홍루. 이곳을 건너면 천은사의 명물을 만나게 됩니다. 약수터인가 봐요. 감로천 네. 이렇게 써 있는데 또 마셔야겠네. 목도 좀 축이면서 네. 좋아요. 네. 아, 시원하네요. 가뭄에도 물이 가득하여 천은사를 찾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감로천. 이 전라남도 구례가요. 장수촌으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 때문? 맞습니다. 바로 저 물 때문인데요. 이 지리산 천은사 물을 제1로 꼽는다 할 정도로 물맛이 좋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더 마시고 가야겠네요.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요. 천은사에 원래 이름이 있었대요. 뭔가요? 감로사. 감로사. 네,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그냥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좋다 해서 감로사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그 전설이 또 숨겨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네. 숙종 5년인 1679년 단유 선사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감로사 중창에 나섰습니다. 그때 물이 맑고 달아서 마시면 지병이 완치되는 신비한 감로샘도 단장을 새로 했다는데요.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감로샘에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용기를 내어 구렁이를 처치했다는데요.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 이후 샘에서는 더 이상 물이 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로사에서 샘이 숨은 절이란 뜻의 천은사로 이름을 고쳤다고 하는데요. 사찰 이름까지 바꿨지만 그 이후에도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나는 등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절의 수기를 지키던 구렁이가 죽었기 때문이라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마침 조선 4대 명필가의 하나인 원교 이광사가 천은사에 들렀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물이 흘러 떨어질 듯한 필체인 수채로 현판을 써주었다고 하는데요. 원교에 지리산 천은사 현판을 내건 이후 신기하게도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전설 속에 나오는 현판, 우리가 지나쳐 오면서 봤던 네네네. 원교 이광사 선생의 글씨가 바로 글씨. 그 현판입니다. 네네네. 그 물 흐르듯한 글씨요. 네. 아,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그냥 일주문이구나라고 할 텐데 또 알고 들으니까 새롭고 재밌네요. 네.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절 따라 전설 따라 잘 오신 겁니다. 잘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은사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가시죠. 와, 저희가 천왕문 앞에 섰습니다. 네. 사실 이 천은사 경내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야기를 또 만나봤잖아요. 들어가 보면 어떤 전설을 또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기대돼요. 네, 멋진 이야기 들려주실 초대 손님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로 구례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세웅입니다. 네, 저희가 천은사를 이렇게 찾게 됐는데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경내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네. 천은사 경내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은 사천왕문입니다. 불국토를 지키는 수호신께 인사를 올리며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마침내 천은사의 주법당 극락보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천은사 극락보전은 지난 2019년 역사와 건축미를 인정받아 보물 제2024호로 지정됐습니다. 야, 이 극락보전 안에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아담한 듯 하면서도 뭔가 수수한 네.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안에 와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엄숙한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네. 근데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서요? 네, 극락보전이 1714년에 회엄선서가 천은사를 이제 중수하는 과정에서 새로 지은 정각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밖에서 보면 아담하지만 그 뒤쪽에 지리산 능선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장엄하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앞에 불단을 보시면 그 가운데 모셔져 있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양쪽에 지금 협시하고 계시는 삼존 불상입니다. 의원님은 또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태화를 보시는 안목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애니메이션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 색채가 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이 녹색하고 청색의 색이 굉장히 밝고 선명하고요. 또 250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보면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 사천왕의 그 옷의 무늬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아, 그리고 좀 신기한 것이 여기는 탱화에 이름표 같은 게 붙어 있네요. 오, 그러네요, 네. 진짜. 네. 그 지금 보시는 이 탱화가 1776년에 그려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색채가 잘 보존돼 있어서 지금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이 기둥 쪽에 다른 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들을 조각해 놨거든요. 해태 같고 저기는 수달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달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네. 보통 해태하면 옛날부터 불을 막아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광석 선생님이 쓰신 일주문 현판처럼 그 해태와 수달이 그 화재를 좀 막아준다는 그런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전각 자체로도 보물인 천은사 극락보전. 조선 후기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각 곳곳에는 화재를 막아달라는 소망을 담은 조각, 해태와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천은사의 또 다른 명물을 찾아 절마당으로 나서는데요.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난 우람한 이 나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무슨 나무인지 알아채셨나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 나무입니다. 와, 천은사 보리수 나무 엄청 오래돼 보이네요. 예쁘다. 예. 근데 이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천은사의 보리수 나무가 심어진 시기가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천은사 주변에 한 20여 그루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뒤로 있는 이 나무는 한 300년 정도 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오래됐네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보리수 나무가 우리나라 한국의 보리수 나무하고 네. 인도의 보리수 나무하고 전혀 모양이 다르대요. 그래,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가 보리수 나무란 어떤 그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교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갖고 있는 나무라서 수종보다는 이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 그게 상징적인 네, 의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보리수 나무가 나라별로 이 모양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야. 신기하죠. 그러네요, 진짜. 보통 저희가 보리라고 하면 그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나무를 찾다 보니까 열매로 열주를 만드는 바로 뒤에 있는 나무를 보리수 나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네. 천은사의 보리수 나무에서 딴 열매로 만든 염주가 네. 그렇게 스님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이 천은사 보리수 열매로 만든 그 염주를 갖는 것을 큰 영광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연주 네. 갖고 계시나요? 그거는 뭐 비밀이고요. 제가 뭐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한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나무네요. 네, 맞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좀 볼까요? 이야, 아직 그러니까 뭉거져서 잎들이. 수행이 무르익어 깨달음에 이르듯 천은사에 싹튼 보리수 나뭇잎을 보며 수행자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네, 이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저희도 뭐 깨달음을 얻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느낌은. 네. 아, 열매 열릴 때 한번 또 와야 되겠네요. 마치 1000개의 보물을 품은 듯한 천년고찰 천은사. 극락전 뒤편 관음전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중생구제를 위한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한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야, 관음전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천은사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님하고 남순동자 그리고 해상용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좀 특이하죠? 네. 아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으로 이 아픈, 이 힘든 중생들을 다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는 그런 보살님인데 네. 요즘이야말로 네. 제일 인기 많으신 네, 맞습니다. 보살님이 아닐까 많이 싶습니다. 힘드니까요, 네. 요즘. 네.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 손에 물건들이 다양하게 들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관세음보살님은 보통은 연꽃을 들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천은사 관음전에는 손이 한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네. 표현해 놓고 그 안에 물건들이 있는 거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천이라는 건 네.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 무한함, 큰 그런 의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좀 제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 1000명이 넘는 수도승이 머물렀던 남방 제1선원 지리산 천은사는 예로부터 문고리만 잡아도 성불하는 수행의 명당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 명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리산을 오릅니다. 천은사에서 4.5km 떨어진 이곳은 현재 남아있는 4개의 산내암자 중 수도하여 도통한 고승을 여러 배출했다는 상서남입니다. 천은사 계곡 상류 깊은 곳에 위치한 상서남은 산중의 비경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 상서남에 저희가 네, 드디어 도착을 네. 했습니다. 뭐 산길을 따라서 한 30여 분 네, 힘겹게 걸어서 왔는데 네. 좋네요. 네. 네. 올라오는 길은 좀 힘드셨지만 네. 여기 올라오시니까 좋으시죠? 그렇죠. 네. 이 상서남 어떤 남자인가요? 우번조사란 분이 이제 창건했다고 지금 전해지는 조그만 암자인데요. 네. 이곳에는 나홍 화상이랑 진흥 화상, 네. 그 당대 그 유명한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수행한 수행의 성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물은 한국 전쟁과 여순 사건을 거치면서 없어졌었고 1962년에 다시 지어진 건물입니다.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러네요. 암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각들이 이렇게 네. 최근에 만들어졌을까 했는데 네. 그런 역사적인 순간과 함께했던 네, 맞습니다. 곳이네요. 이 수행의 성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는 뭐 수행자는 아닙니다만 이곳에 오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이 무념무상이라고 할까요? 네네. 잡생각이 싹 없어지는. 아, 네. 그래서 뭐 누구나 이곳에 오면 진짜 수행을 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있고 싶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왼쪽에는 한 몇백 년, 수백 년 돼 보이는 나무가 있고 그러네요. 또 오른쪽에 보면 거대한 바위가 이곳을 지켜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좀 재미있는 전설이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네, 저 이 들려주시겠어요? 상선함에는 그 우번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신라 스님 우번엔 지리산에 입산해 10년 수도를 결심하고 천은사 골짜기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상선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맹정진 9년째 수도를 하던 어느 봄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그를 유혹했는데요. 미모에 홀린 스님은 수도승이란 자신의 처지를 잊고 여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인은 기화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숲을 지나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우번 스님은 여인을 놓칠세라 정신없이 산 정상까지 따라 올라갔다는데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여인은 간데없고 관음보살님이 앞에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번 스님은 관음보살님이 자신을 시험한 것임을 알아챘고 수도가 크게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우번 스님은 다시 상선함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자락에 토구를 파 다시 수도 정진했고 마침내 도승이 됐습니다. 우번 조사가 도를 통하던 바로 그 순간 석종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번 조사가 득도한 토구를 우번대, 석종 소리가 들려온 암봉을 종석대, 관음보살이 현신에 서 있던 자리를 관음대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우번조사의 이 전설 만나봤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상선함에 오니까 더 이 상선함이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수행하는 수행납자들 그리고 우리 중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담긴 그런 전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고승들께서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면 석종이 울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석종 소리 네. 듣고 싶으시죠? 네, 너무 듣고 싶은데 못 듣겠죠.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의원님 어떠셨나요? 평소에 사찰이나 뭐 다니면 늘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보니 더 좋다, 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조만간 부모님을 모시고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오늘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귀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산 지리산 봉우리에는 불교의 역사가 깊이 새겨져 있고 계곡마다 고승의 자취가 서려 있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고 꽃을 피어내는 것처럼 천은사 스님들의 수행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단절되지 않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절은 산을 거스리지 않고 산은 절을 말없이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지리산과 천은사가 하나 돼서 오히려 중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천은사 만나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함께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차분해지고 또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지금까지 국악인 남상일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람한 지리산 봉우리가 가람을 포근히 둘러싸고 있는 천년고찰 천은사.
그곳에선 지리산의 빼어난 산수와 풍광, 그리고 불법의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